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고 또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내일 당장 공략 가능한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접수를 받아서 실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 명과 또 다양한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바로 김동희 전문가입니다.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은요, 추세 변곡점 라인 매매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시장이 월요일에 좋을 뻔했다가 화요일부터 관세에 대한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인텔에 대한 칩스법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SK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밀렸죠. 대형주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방산이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장이 어지럽다. 올라오는 것들은 사실 신규주나 아니면 테마 뭐 아니면 그 당일날 전날 있었던 이슈들로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우셨을 것 같은데 앵커님도 혹시 어지러우셨나요, 장이? 네, 오늘 변동성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네, 그죠? 변동성이 진짜 요즘에 너무 심해가지고 네. 뭐 고점을 찍고 그냥 한 10분 안 돼서 거의 되돌림 자리로 돌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타 하시는 분들, 수익 내시는 분들은 축하드리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좋은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공부하시고 좋은 쪽으로 끌고 가시는 게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50분 함께하면서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간밤에 미증시는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안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은 오늘도 참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는 보조금 칩스법과 또 관세 부과 이후로 부진했는데 그래도 2,500선은 지켜주며 0.69%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량 축소에 전거래일 대비 0.17% 떨어진 똑같이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 먼저 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소식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 LG엔솔과 현대기아도 함께 같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네이버는 오늘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이제 네이버 멤버십 회원들은 넷플릭스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에 주가는 오늘도 3%나 오른 20만 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살펴보면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부진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엔캠이 하락 마감을 했고요. 또 알테오젠은 특허 분쟁 루머 여파에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엔터 관련주들이 강했죠. JYP 엔터는 오늘 5%대 강세 마감하며 시총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님. 네, 정말 오늘 참 어렵고 지지부진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이럴 때는 네. 뭐 컨셉을 좀 명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단타를 칠 거면 단타, 아니면 끌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비중 조절을 좀 잘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요즘 장이 뭐 어려울 만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뭐 공략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익 실현을 안 하면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 모멘텀은 안 끝나고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더 연속성을 이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개인들의 그런 순식간의 판단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정도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명확하게 들어갈 게 보인다라고 하면 교체 매매를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그런 건 사실 타이밍 맞추기는 점쟁이도 못한다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모멘텀 좋은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스토리가 좋은 것들을 좀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수익률을 좀 그래도 많이 챙겨드리고 있는 편이라서 네. 일단은 뭐 지수 차트 먼저 한번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마지막에 외국인들을 매수세를 붙여주면서 꼬리를 달고 올렸어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인기가 있었던 방산이나 바이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좀 급락을 보여줬죠. 이런 것들이 빠져서 코스피가 빠지는 거지, 지금 바닥에서 연기금이 긁어 모으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던지는데 이걸 다 지금 기관에서, 특히나 연기금에서 받아주고 있는데, 종목마다 연기금이 뭐 JYP 엔터 포함해가지고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뭐 JYP 엔터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끌고 가시는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연기금이 이렇게 살 때 연기금을 어느 정도 따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기간은 고점에선 사진 않아요. 고점에선 항상 팔고 2차 전지 올라갈 때나 뭐 다른 것들 올라갈 때 보면 고점에서는 항상 연기금은 꾸준히 매도가 나오고 거의 다 외국인과 개인들이 치유받고 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렇다고 조정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안 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인기 있는, 지금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근데 눈치 안 채게 연기금이 사주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섹터들은 지금에서도 들어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뭐 JYP나 네이버처럼 잘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지수적으로는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한번 딱 시원하게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와서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취임하기 전에 굉장히 뭐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IRA법으로 인해서 2차 전지 무너지고 나서 결국에 어때요? 지금 잘 올라오죠. 근데 오늘 뭐 예를 들면 뭐 치스법도 오늘 뭐 이슈가 있으면서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돌려 올릴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을 먼저 뱉어놓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할 때 뭐 저희 지금 FTA에 대해서도 이 다 폐기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미국이 조금 더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미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는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인식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뽑아서 우리 전문가님께 또 투자 전략과 광종목까지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 키워드 이렇게 4가지, 전문가님, 네. 이렇게 4가지 증시 키워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저희가 오늘 장에서 특히나 좀 눈여겨봐야 할 거 보이시는 거 뭐 있을까요? 뭐
한 두 개 있어요. 두 개 네. 있는데 네. 일단 저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랑 AI 차르가 좋기는 하나 네네. 일단은 AI 차르는 무조건 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칩스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SK하이닉스만 빠진 게 아니고 삼성전자와 뭐 그 밸류 체인에 있는 뭐 한미 반도체도 지금 기술적인 자리를 이탈을 했거든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 차르와 칩스법의 향방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두 가지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오늘 트럼프 당선인이 AI 차르 임명을 고려 중이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었죠. 네, AI 차르로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거 뽑아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AI 차르 임명 계획 중이라는 소식을 밝혔죠. 뭐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AI 기술 수요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 AI 관련주들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이 차르가 임명이 된다면 네. 저희 어떻게 앞으로 지수가 흘러갈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AI 차르는 일단 무조건 고죠. 어. 왜냐면 제가 사실 AI 쪽으로 오늘 AI 차르 나오기 전부터 시세가 나오고 있었어요. 나오고 있었고 제가 AI 쪽은 항상 앞에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다 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뭐 거기에 포함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도 포함이죠. 이게 이렇게까지 빠진 거는 지수가 못 받쳐지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빠진 거고 이제서야 개인들이 좀 공략을 할 수 있게끔 이슈가 나오잖아요. 보통 개인들은 뭐 저도 그렇고 올라올 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가 네. 이렇게 대형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럼 세력들도 대형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을 때 시세를 내면서 거기서 물량을 털고 나오지 그래서 아직까지 물량을 털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AI 쪽은 지금 원래는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갈 뻔 하다가 네. 그래서 이번 연도 6월 달 전까지는 이 오히려 차트 한번 볼까요? 솔트룩스를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면 8월 달까지 주고 장창 빠졌어요. 이때 근데 빠졌을 때 여러분들 이때는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반도체 공정주들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예요? 디바이스 쪽으로 몰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일단 소프트웨어보다는 디바이스. 그다음에 뭐 챗봇에서는 챗 GPT가 워낙 월등하다 보니까 일단 소프트웨어는 수급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매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빠진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 다 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결국에는 올라왔고 제가 올라올 때도 이 자리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팔지 말라고 아직은 더 올라갈 자리가 있고 앞에서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보셔야 되고 이제는 슬슬 파동을 그리면 조정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예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매도 자리가 맞고 근데 매도 자리를 하고 나서 언제 팔아야 될지는 다시 언제 슈팅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도를 하지 말고 AI 쪽은 미국 증시가 그다음에 코인이 무너지기 전까지 봐도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AI 차르랑 미국에서 신설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비트코인 부서랑 같이 통합돼서 운영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다고 했었을 때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자산시장에서 대장이에요. 대장. 비트코인이 과거에 엔비디아가 올라올 때 상승세를 이끌어줬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조정이 안 온다라고 하면은 자산시장, 뭐 나스닥도 포함이죠. 나스닥도 포함해서 그렇게 큰 조정은 오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슬슬 버블, 닷컴 버블 때랑 S&P 지표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닷컴 버블 차트가 고점이 여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상 이익이나 이런 게 다 거의 비슷하게끔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닷컴 버블 때는 돈을 못 벌었고 지금은 돈을 벌고 있고 뉴 노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벤트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팔로우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비트코인 쪽으로 뭐 조정이 올 것 같아 뭐 무섭잖아요.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걱정할 때보다는 저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종목들을 선정하셔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트코인 말씀드렸던 이유는 AI 차르와 코인 그 신설되는 부서가 같이 통합돼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은 같이 붙여서 보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 뭐 솔트로스도 너무 좋았고 솔트로스가 근데 대표님이 여기 IR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라서 지금 올라올 때 잘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일단 폴라리스 AI가 대장이었어요. 당연히 대장이죠. 왜냐하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앞에서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매집이었고 지금은 AI 쪽들이 이제 신고가 부근이에요. 50이주 신고가는 아니지만 추세를 뚫는 새로운 이제 파동을 만들어주는 구간이다 보니까 근데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원하게 막 엄청나게 파워가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솔트록스나 코난 테크놀로지는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뭐 20%까지 가는 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사실 그 전에는 상한가를 갔다가 뭐 20%, 그다음에 상한가 이렇게 연속성으로 엄청나게 파괴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진 못할 거다. 예를 들면 20% 정도 가면 차익 실현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순환매가 돌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매집이 폴라리스 AI만 들어왔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차르 AI 차르 쪽으로 관심 있는 종목은 SP소프트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상장을 하고 나서 상한가를 두세 번 갔어요. 두세 번 가고 나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네 방을 보냈거든요. 네 방을 보낸 자리에서 지금 조정이 왔다가 그러면 보통 웬만한 종목들은 올라오는 척하고 밑으로 빠지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점을 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을 체크를 해봤었을 때 가장 앞단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쭉 눌렸죠. 쭉 눌리면서 지금 어때요? 중간에 들어온 거래량 보시면 상한가를 갔었던 거래량 딱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상한가를 간 날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이 상한가를 간 날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 이때 가격대가 아직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이때 가격대가 12,000원인데 지금 9,100원 위치에밖에 조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이 SP소프트라는 기업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밀접하게 돼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지금 AI 쪽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럼 AI 쪽으로 수익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밀접이 돼 있고 미국에서 지금 발생한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이랑 관심 있게 봐야 되나? 그러면 MS랑 붙은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폴라리스가 먼저 올라갔던 이유는 저 이슈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입김이 작용을 했다.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다는 뭐 이슈, 그다음 테슬라랑 같이 뭐 작업을 한다는 이슈를 과거에 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폴라리스 AI가 대장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AI 쪽으로 어쨌든 수익성이 가장 좋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연관이 돼 있는 이 SP소프트도 결국에는 요즘에 이 오늘 이슈가 있기 전에 상한가를 먼저 갔어요. 먼저 갔다가 다시 한번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보통 같으면 조정이 왔어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 구름대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지켜주면 제가 지금 그려드린 그림 있죠. 여기 구간을 지켜주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슈팅 나오면 20% 정도 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AI 차르는 고를 드린 거고 그리고 앞에서 항상 기술적인 분석 예를 들면 코스닥이 잘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제는 슬슬 통할 이제 차트가 오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장에 네온테크라는 종목을 기술적인 분석 자리에서 시초가에 드렸어요. 그럼 일단 네온테크를 제가 한번 보면은 분봉상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시초가에 드렸는데 시초가에 들자마자 바로 한 14%, 뭐 15% 정도 되는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걸 왜 제가 드렸냐? 기술적인 자리에서 추세가 뚫리는 자리였어요. 추세가 뚫리는 자리에서 갭이 떠서 시작을 한다. 그럼 일단 이거는 한번 무조건 봐야죠. 근데 이런 기법이 지금은 통하는 장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을 때 SP소프트가 여러분들도 지금 자리도 괜찮고 뭐 지금부터 마이너스 6%에서 5% 되는 자리까지도 네, 이 종목이 광종목이거든요. 광종목이니까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랑 밀접하게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것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AI 차를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AI 관련주들 미 증시와 또 코인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정이 오기 전까지는 길게 봐도 될 것 같다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광종목은요, SP 소프트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오늘 오전에 시초가에 들어가서도 지금 두 자릿수의 상승률 내주셨다고 하셨죠? 네. 네, 오늘 광종목도 이렇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뽑아볼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삼성 닉스가 이 칩스법으로 인해서 정말 급락 마감을 했죠. 칩스법 향방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정권의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 역량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이 미 칩스법을 마련을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이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정말 급락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칩스법 뭐 사람들 말로는 될 것 같다 그래도 이런 네.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네. 향방 어떻게 보실까요? 고일까요? 어, 스톱일까요? 지금은 당장은 스톱이고, 왜냐면 어, 기술적인 자리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 자리는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기술적인 자리를 왜 이탈을 했냐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대장이기 때문에 전혀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오늘 진짜 이건 사실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여기를 지금 이탈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부대장이었는데 이게 유상증자를 하면서 안 좋았는데, 사실 조정이 여기서 지금 오고 반등이 왔어야지 삼성전자처럼 좀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저항을 맞고 음봉이 두 개가 떴어요. 최근 자리 보시면 저항을 맞고 음봉이 두 개가 떠가지고 둘 다 기술적으로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를 봐야겠죠. 왜냐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어차피 요즘에 대장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7월 달부터는 대장만 무조건 뭐 방산이든 반도체든 바이오든 대장만 건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자리들이 남아 있긴 해요. 남아 있는데 지금 더 내려오려고 하면 오늘 반등이 내일부터 와야지 더 이상 안 빠지는 거고, 앞으로 좀 올만한 매수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강한 저항대인 여기 박스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칩스법이 지금 인텔도 뭐 100%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삭감이 되는 게. 일단은 그럴 수가 있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오히려 K 칩스법을 더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봤을 때 다른 종목들은 좀 부정적이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바닥이 오면, 근데 지금 당장은 스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매도세가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IRA법에 피해를 입었던 2차전지 주들은 그 전부터 내려왔던 거고, 지금은 엔비디아도 살짝 고점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이제 칩이나 뭐 오랜만에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엔비디아도 조정이 올 수가 있고 SK하이닉스 조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주일 정도 뒤에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다운을 드렸고, 그래도 다운이지만 네. SK하이닉스가 한 16만 원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해주면은 네.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칩스법 향방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단기적인 스톱이고요.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이 기회를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는 16만 원대에서 저점 매수하는 걸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키워드 AI 차르와 또 칩스법 방향 총 두 가지 뽑아서 투자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실시간 투자 전략과 또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3부 종목 상담과 또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부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까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인데요. 우리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JLK요. 네, JLK 매수가랑 비중은요? 9,700원에 10%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매수가까지 올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아. 추가 매수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의료기기 관련주로 지금 11월 중순에 최저를 찍고 그래도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네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JLK 평단이 나쁘진 않으세요. 왜냐면 요즘에 워낙 코스닥이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 정도 뭐 마이너스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다른 종목들처럼 가망이 단기적으로도 없지도 않고, 왜냐면 의료 AI 쪽으로 머스크가 묻었잖아요. 묻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한테 JLK가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인허가 신청해 놓은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루닛이 가장 대장이기는 한데, 여기는 눈 안 오는데. 네, 지금 근데 기술적 차트를 보면 여기 쌍바닥을 살짝 뚫렸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를 거의 쌍바닥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쌍바닥으로 보고 30% 정도 가량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10,000원 위에까지 있어요. 11,000원에서 18,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조금의 시간만 걸릴 뿐이지 의료 AI 쪽은 어쨌든 금리나 사이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료 AI도 충분히 금리나 사이클 수혜를 잇는다. 근데 뭐 지수가 밀리면서 루닛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지만 다른 종목들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라 속도는 더디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800원이나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면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되는 게, 여기서 개파락해서 떨어졌잖아요. 개파락 유상증자 상장되면서 개파락하면서 떨어졌는데 이 구간을 뚫는 자리가 또 1,800원에서 11,000원 정도 되는 자리예요. 거기를 메꿔줬었을 때는 뭐 매도를 할 필요 없이 일단은 뭐 12,000원, 13,000원대까지는 목표가를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코스닥이 잘 오르면 의료 AI 쪽도 충분히 따라서 오를 거거든요. 그럼 지수 상승을 견인해 줄 만한 섹터는 지금 뭐가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고점에서 조금 조정이 오는 편이고, 의료 AI는 바닥을 찍고, 머스크도 미국에서 지금 의료 AI 쪽을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민주당 쪽 케어였잖아요. 민주당 쪽이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머스크가 죄송합니다. 묻으면서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기간이 그럼 그건 한참 걸리죠? 그래서 업인데 뭐 기간이 한참 한 달 안에는 충분히, 뭐 빠르면 2주 아니면 길어도 뭐 한 달 안에 일단은 상승세만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비중 추가는 저는 뭐 한 8,0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5% 정도는 더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JLK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8,000원 정도까지 가면 그때 비중 한 5% 정도 추가하는 걸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네,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신라호텔이요. 네, 신라호텔 매수가랑 비중은요? 47,400원에 40%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좀 보유한 지 좀 오래됐는데 네. 물도 한번 탔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 좀. 네,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네. 이 종목 삼성그룹의 호텔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지금 11월 중순에 장중 최저를 찍고 그래도 올라와 주고 있는 종목이네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들이 매수세가 잘 안 붙어요. 안 붙고, 한번 근데 붙으면 요즘에 뭐 통신주들이나 이런 거 밸류업 갑자기 딱 받으면서 뭐 LG U+도 장대 양봉을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호텔 신라도 돌리려고 하면 아직 추세를 돌리진 못했거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니면 3거래일 안에 제가 지금 그린 이 추세에서
4만 원 넘겨서 4만 뭐 1,000원, 4만 1,200원만 안착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데 시청량리 평단까지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당장에는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돌린다라고 하면 44,7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일단 저항받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이. 여기까지는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워낙 지금 근데 코스피나 코스닥이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빠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코스피나 코스닥은 장 시작하자마자 1시간 만에 뭐 1% 빠지는 건 1도 아니다 보니까 좀 수급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이쪽 호텔신라 쪽에서 사실 호재가 별로 없어요. 뭐 중국 쪽 뭐 이런 여행사 같은 경우도 무비자 발급으로 인한 30일 이런 이슈를 받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항공처럼 유가가 내려갔었을 때 항공주들이 올라가는 부분을 봤었을 때에는 그런 호재 같은 부분이 전혀 뭐 닿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조금 3거래일이 중요할 것 같다. 3거래일 이내로 양봉이 떠야 된다. 그리고 딴 거 일봉으로 보고 말씀드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워낙 시장 소외주다 보니까 네, 소외주라는 말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3거래일 이내로 일단 양봉이 떠야 된다. 그래서 일단 홀딩하고 계시다가 3거래일 이내로 양봉이 뜨면 상승세 타면 시청자님 뭐 평단까지는 모르겠지만 45,000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3일 내로 45,000원대까지 올라가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젠 일단은 조금 관망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이 들어왔네요. 종목명은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매수가는 19만 8,0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이 비중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네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로 오늘 한 3%나 전문가님 떨어졌습니다. 네. 상담 부탁드려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보기에는 IRA 딱 그때 뉴스 뜨고 나서 무너진 자리가 이때였잖아요. 이때였는데 지금 이 구간을 한 10%나 올렸어요. 10%나 올렸고 그럼 사실 비중이 뭐 20%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더 내려왔을 때는 비중 추가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포스코 쪽이 워낙 2차전지 쪽으로는 사업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불이 났다 뭐 이런 거 해봤자 별로 반영을 안 받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사실 반영 받을 악재가 없어요. 노이즈가 받을 만큼 받아서 고점 대비 80% 가량이 빠졌어요. 그러면 적어도 되돌림 반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엔터주들이 내려올 때는 마냥 내려갈 것 같았는데 네이버도 내려갈 땐 마냥 내려갈 것 같았는데 결국엔 시간 지나고 보니까 바닥을 찍고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평단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19만 지금 8,000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돌려서 올라갈 수 있고 일단 1차 목표가는 그래도 저항받는 제가 지금 그려놓은 여기 고점끼리 맞는 자리 있잖아요. 고점끼리 맞는 자리 이런 추세가 굉장히 저항 자리가 세요. 그럼 예를 들면 돌려 올렸을 때 적어도 22만 아니면 23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2차전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 그러면 비중을 20% 정리하시고 10%만 들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불안한데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러면 비중을 30%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아는 섹터, 내가 잘 아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비중이 30% 들고 있지만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이거 내가 비중 50%까지 태워야지. 근데 저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걱정이 안 된다. 되돌림 반등만 일단 좀 먼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추세 맞는 저항 자리인 24만 원.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좀 악재가 나오진 않아야 돼요. 진짜 IRA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뭐 시행한다라고 해도 관세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이 관세를 중국한테 시행한다라고 해도 이게 빠르면 25년도 뭐 3분기 그래서 25년도 뭐 2분기 이때예요. 이때 아직도 많이 남았고 그럼 IRA법 폐지도 빠르면은 뭐 25년도 그때 이후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일단은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6,000원에 20%입니다. 네, 그럼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지금 시장 흐름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 장비 업체로 오늘 지금 한 7%나 급락 마감을 했네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좋은 말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어쨌든 대장인 엔비디아부터 살짝 고점 시그널은 아니지만 조정이 오는 자리가 조금 왔어요. 오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다음이 SK하이닉스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지금 HBM 쪽으로 뭐 한미반도체랑 하나 인더스트리얼즈랑 시속 게임을 했잖아요. 시속 게임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SK하이닉스랑 엔비디아가 워낙 좋았어요. 좋았기 때문에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 종목들이 이슈가 있었을 때 시속 게임을 즐긴 거지 지금은 그냥 섹터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이 좋지 않다. 그리고 신규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HBM의 열풍이 불었을 때 근데 사실 이 종목이 여기서 파동을 신규주 치고는 많이 그렸어요. 많이 그렸고 생각보다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안 좋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도 깰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반도체 쪽으로 지금 뭐 온기가 돌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온기가 도는 쪽은 그동안 눌려 있었던 낙폭과대였던 엔터주나 AI, 그다음에 로봇 쪽이 온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조정이 왔었을 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비중을 그래도 일단 기술적인 자리로 내일 만약에 근데 내일도 음봉이 떨어지면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구간을 이제는 위협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내일 음봉이 안 떨어지고 내일 기술적인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37,500원 정도 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일단 반도체 쪽으로 여전히 뭐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혹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더 이상 늘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좀 일단 방법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다운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 종목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내일 만약에 떨어진다면 전량 매도하는 거를 해주셨고요. 또 아니면 장기적으로 바라보던지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부족하신 분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한 족보 종목,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네, 족보 종목 오늘 주시기 전에 네. 지금 상승률이 엄청 좋으세요. 뭐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네. 그런데 좀 자랑 좀 부탁드려요. 네. 오늘 일단 그러면은 오늘 시초가 베팅을 드렸던 네. 뭐 에이럭스나 네온테크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뭐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안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읽어봤었을 때 연속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이럭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어요. 신규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16,000원이에요. 16,000원이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최고점이 13,000원입니다. 근데 에이럭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쪽으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뭐 13개 국가 내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어저께 방송에 나와가지고 에이럭스에 대한 기업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23년도 대비해서 25년도까지는 그 만들 수 있는 드론 수량이 500%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제가 진입을 시켜드렸고 또 시초가에 진입을 해서 어쨌든 신규주다 보니까 일단 9%대 정도의 수익률을 한번 챙겨드리고 나서 여기서 전량 익절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무책임하게 몇 프로에서 익절하고 알아서 끌고 가시라고 말씀 안 드리고 항상 전량 익절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온테크도
오늘 시초가에 드린 거예요. 오늘 시초가에 둘 다 드린 종목이 어땠어요? 한 종목은 거의 상한가까지 갔고 한 종목은 시작하자마자 이게 15%, 16% 가량 슈팅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이 이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종목은 한 달 정도 끌고 왔어요. 한 달 정도 끌고 왔는데 끌고 왔었던 관점은 뭐냐?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앞에서 터진 종목은 근데 여기 거래량이 단순한 거래량이 아니잖아요. 이 여기 거래량이 역사적인 거래량이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서 역사적인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시추잖아요. 시추, 대왕거래. 대왕거래 일정이 12월까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려주는 자리가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올 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결정이 나서 셀온이 나왔잖아요. 셀온이 나왔는데 이게 또 다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슈팅 자리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일단 오늘은 셀온이 나왔다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수익을 들었던 TYM도 보시면 최고점에서 판 기준이 있어요. 이 종목은 여기서 판 기준이 여기에서 매도가를 드렸거든요. 왜 여기에서 매도가를 드렸냐? 보통 개인들이 이렇게 돌파를 앞에서 가장 많이 슈팅이 나왔던 구간을 오늘 넘겨주네. 아 그럼 이 종목 오늘 뭔가 있다 라고 할 때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붙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10종목 중에 2종목은 넘어가고 8개 종목은 부러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여기 고점에서 나머지 물량을 전량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때 공략을 들어가서 33%가량 수익을 챙겼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도 AI 차르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벤트잖아요. 이 TYM도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에서 TYM에 방문을 했다라는 이슈로 바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게 앞에서 그럼 들어왔던 차트들의 거래량이 있는데 단발성으로 끝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럼 이런 재료들을 딱 파악을 했었을 때에는 조정이 오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담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AI 차례 같은 경우는 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내일 슈팅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1승은 제가 장 중에 분봉으로 보시면 당일날 수익을 드렸거든요. 당일날 수익을 드렸는데 이때였어요. 이때가 아니다. 이때였거든요. 이날이었는데 일단 차트 보시면 시초가에 시작을 해서 무너지지 않고 잘 슈팅을 줬다가 버텨주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900원에 매수 타점을 드리고 여기 한 4,4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해서 13%대, 14%대 수익률을 챙겨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기준은 뭐였냐면 이 종목이 거래량이 빵 터졌죠. 빵 터지고 우리나라가 조선 쪽으로 너무 지금 호황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모멘텀이 발생을 했는데 1승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자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상승률 자랑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족보 종목도 안 들어볼 수 없죠. 오늘 족보 종목도 두 자릿수 상승률 주시는 거죠? 네, 오늘 족보 종목도 사실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조선, 그다음에 LNG 관련주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어저께도 사실 방송을 했는데 왜 오늘까지 하냐? 시세가 아직 안 나왔고 공략 그 통신망에 아직 나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기술적인 자리가 너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하고 그리고 국내 조선 3사에 모두 다 기자재 납품을 해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다 이런 데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됐든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요즘에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시세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매집만 했지. 또 중간에 보시면 23년도에는 LNG 도매 시장 개방한다라고 해서 LNG 선에 대한 수혜를 입으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고 그리고 미국의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했었을 때 그때도 조선 쪽으로 이 종목이 수혜를 입으면서 그럼 어떻게 보면 조선 관련주, LNG 관련주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입증이 됐고 차트를 보시면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돌파를 한 적이 없어요. 저점에서 100%밖에 안 올랐고 세력들이 못하러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모았겠어요. 얼마든지 위로 올리려고 모았겠죠. 근데 바닥 대비해서 100%밖에 안 올랐다.
근데 그것도 2년 전밖에 안 됐어요. 2년 전밖에 안 됐고 제가 지금 그려온 이 초록색 라인 있죠. 이게 추세를 지금 나타내주는 라인인데 여기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항상 내려갔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시면 여기 지금 시초가 음봉, 장대 음봉 나온 거 보이시나요? 파란색. 근데 이게 원래는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게 이 초록색 선으로는 당연히 맞죠. 맞는데 이 초록색 선을 뛰어넘고 다음날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다가 또 신기하게도 그 상한가 간 시가를 기준으로 저항을 맞고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자세가 자세히 조금 더 보시면 보시면은 여기서 저항을 맞는 상태에서 이평선을 다 지금 위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평선을 다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전날 상한가를 갈 뻔했었던 이슈가 뭐였냐면 미국에서 LNG를 이제 판다고 해요. 판다고 하기 때문에 LNG 선이 더 필요하다, 수요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상한가를 갈 뻔했고 그 전에도 LNG 쪽으로 수급이 한번 들어왔던 이유가 유럽에서 러시아산 LNG를 더 이상 아니면 러시아에서 LNG 수출을 끊겠다라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이슈들이 여러 개가 묶여 있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체크해 봐야 되는 게 가장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왔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왜 올라왔냐? 미국에서 한국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 지금 구남 쪽으로 중국한테 완전 역전이 됐어요. 그리고 조선 업황 쪽으로 예를 들면 올해 전체 선박 수주량이 2,000대였어요. 2,000대라고 하면 미국은 꼴랑 2대밖에 수주를 못 받았거든요. 거의 전 세계에서 조선 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냐면 일본이나 한국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기술력도 딸리고 전통적인 조선 쪽으로 많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와중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과거의 군함들 같은 거 유지 보수 그 다음에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수주도 많이 받으면서 중국한테 밀렸지만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조선을 잘하는 한국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하나오션도 오늘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면 조선 3사 모두에게 납품을 하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충분히 슈팅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타점을 지금 통신망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드리려고 한 타점에서 20%가량 올라가면서 20%가량 수익을 내신 분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을 가기 전에 이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께서는 먼저 사셨다라고 하면서 당일날 바로 20% 수익을 챙겼거든요. 거의 10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신망에서 좀 종목 공유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 조선 관련주라고 합니다. 요즘 조선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라고 하니까요. 이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종목명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과 조선 협력을 원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조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흐름이 좋습니다. 그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하니까요. 정확한 종목명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